드디어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 체결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유럽은 물론 중동 지역까지 술렁이고 있습니다. 코시니아 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2일 오후 K2 전차 180대를 공급받는 2차 계약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80대 중 60대 이상은 K2PL 버전이며 대부분은 폴란드 부마로 아베드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60대 이상의 관련 차량 외에도 광범위한 기술 이전 및 물류 패키지가 포함되며 최초의 30대의 K2 전차는 2026년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번 계약 규모가 K방산 단일 계약 역사상 최대인 9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군사 매체 아메레코그니션은 약 60억 달러 규모의 이번 계약은 한국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무기 수출이며 나토의 광범위한 억제 태세 내에서 K2가 차지하는 전략적 역할과 세계 4대 무기 수출국으로 도약하려는 한국의 야심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폴란드는 첫 K2 전차 180대를 약 4조 5천억 원을 지급하고 도입했는데 2차 계획에서 또다시 180대를 계약하면서 폴란드 현지 생산으로 인해 2배인 9조 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럼에도 코시니아 카미슈 폴란드 국방장관은 2-3개월 전에 계약했을 때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라고 말하며 막판 협상과 조율을 통해 가격이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K2P의 가격이 저렴해졌다는 말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한 폴란드 네티즌은 이번 2차 계약 소식에 180대 K2만으로는 한국이 생산을 폴란드로 옮기도록 설득하기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의 전차 생산 인프라가 전혀 없어서 이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결국 문제는 폴란드 내 수요를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이웃 국가 슬로바키아에게 폴란드산 K2PL을 수출하려고 발벗고 나섰는데 여기에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하는 K2PL 전차를 구매하기 위해 다른 구매 계획과 제한 평가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당초 레오파드 2A 에이스를 도입하려 하다가 한 대당 2,500만 유로 약 400억이라는 높은 도입 비용과 늦은 납기로 포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스웨덴산 경전차, 경장갑차 CV90120을 우선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CV90120은 대당 1,150만 유로로 레오파드 전차에 반값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전차는 K2PL에 비하면 화력의 현저히 떨어지고 장갑, 기동성 등도 비교가 안 됩니다. 주력 전차로 쓰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것인데 아직 본격적인 양산도 안 되고 수출 실적도 없습니다. 이에 슬로바키아는 성능과 비용, 납기 등 여러 가지를 따져보았고 결국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되는 K2 전차를 구매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현지에서는 슬로바키아에 K2 전차가 도입되면 전략적, 경제적, 물리적 역학에서 큰 이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영 매체는 공동의 자율성에 대한 열망은 K2PL을 슬로바키아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며 높은 가격 때문에 도입이 거부된 독일의 레오파드 2A8이나 CV90120과 같은 경량급 대항과는 달리 K2PL은 전차당 예상 가격이 850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첨단 기능을 제공하며 협력 생산을 통해 더 낮은 가격으로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슬로바키아에게 K2 전차는 완전 맞춤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카르파티아 산맥이 길게 뻗어 있어 전체 면적의 60%가 산지 또는 군웅지입니다. 고지대, 숲, 계곡이 많아 기동성이 높은 전차가 필요한데 폴란드에서는 이미 K2 전차가 놀라운 힘을 입증하며 슬로바키아가 이를 탐내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슬로바키아 외에도 루마니아가 K2 전차를 성공적으로 테스트하고 도입을 검토 중인데 최근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계약을 미루고 있지만 곧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아르메니아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아와 K2 전차 도입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영토의 약 86%가 산악 지형으로 되어 있어 험준한 고지형에서 탁월한 기능을 제공하는 K2 전차에 있는 반능동 공합 현가 장치를 탐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험준한 지형에서 높은 기동성 및 사격 정확도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전차는 굉장한 기동력과 험지에서도 놀라운 정확성을 갖춘 K2 전차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 보도에 한 폴란드 네티즌은 새로운 탱크를 마케팅해봅시다. 체코인, 슬로바키아인, 심지어 크로아티아인까지도 K2를 사고 싶어 할 겁니다. 그들에게 확신만 주면 되니까요. 크로아티아는 지난해 독일 최신 전차 레오파드 2A8 50대를 2028년까지 들어오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했고 체코도 레오파드 전차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폴란드 네티즌은 자신의 바람을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폴란드에 K2PL 생산 시설이 생기고 수리유지 보수가 가능해진다면
이들 국가들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 아무리 독일이 유럽 방산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비용에 너무 느린 납기를 기다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K2전차는 성능, 가격, 빠른 공급까지 3박자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가장 강점 중에 하나는 각국의 환경과 요구사항에 맞게 맞춤형 주문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하고 있고 러시아 위협은 증대되는 가운데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2차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과 함께 폴란드 제16기계화 사단에서는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구 기갑여단 병사들이 한국에서 K2 흑표전차 운영 전문 교육 과정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원하면 현지로 파견해서 교육도 해주고 한국으로 오면 대전과 강원도 교육장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사우디와 루마니아도 지금 현재 K2 전차 사전 협의 단계에서 운영자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데 한국은 이것을 모두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 K2 전차 2차 계약 소식은 중동 국가들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가 K2 전차 중동형 모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사우디가 무려 300대를 도입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두 개의 국가가 도입한다면 규모는 18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동 매체 디펜스 아랍은 이번에 폴란드 2차 180대 수출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2022년에 체결된 첫 번째 계약과 비슷한 규모로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무기 수출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계약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리암 유럽 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 계획은 방위 생산의 국산화와 유럽 내 공동 조달 촉진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폴란드의 생산 및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인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유럽 시장에서 추가 계약 체결의 문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유럽 내에서 생산된 무기만을 사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K2 전차는 한국산이지만 폴란드에서 생산되어 이러한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면서 유럽 내에서 K방산 수출에 중요한 허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폴란드의 선택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와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최근 폴란드 대표단이 한국을 찾아와 KF-21을 직접 시승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UAE 공중전투센터장에 이어 이번에는 폴란드 공군사령관 노박 장군이 직접 KF-21 보람의 2인승 객실에 탑승하여 비행했습니다. 폴란드는 KF-21 블록 1 개발 단계가 완료된 후 KF-21 블록 2 개발이 시작되기 전인 2026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32대의 KF-21 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폴란드야 아직 4개 남았다 라는 제목과 함께 아직 도입하지 않은 한국의 세계적인 무기 4개의 사진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발트해도 지배해보고 모스크바에 전술탄도 날려보고 우주도 가봐야지 않겠니? 이상 쓸멍이었습니다.